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불법 편법 수급으로 인해 연금 재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불법 수급 사례입니다. 60대 여성 A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 후 매달 30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5년 전 다른 남성과 동거를 시작했지만 전 남편의 유족연금은 계속 받아왔던 것인데요.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사실혼 관계로 적발돼서 그동안 불법 수급한 유족연금 2천만 원을 환수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처럼 지난 3년간 사별 후 재혼 또는 사실혼을 신고하지 않고 유족연금을 받다가 적발된 사람이 22명이고 같은 기간 내에 사실대로 신고해서 유족연금이 소멸된 사람은 4,920명으로 매년 1,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말하는 사별 후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박탈하는 이유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전 배우자의 유족이라는 관계가 단절되고 재혼하면 새롭게 상호부양 의무자가 생긴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재혼하면 경제 수준이 나아진다는 가정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점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실제로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유족연금은 1인당 월평균 35만 원 정도이고 이는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 64만 원의 55%에 불과하고 기초연금 33만 4,810원보다 약간 많은 금액인데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우선순위에게 지급되지만 대부분 배우자가 받게 되고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이면 40%, 10년에서 20년은 50%,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6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유족연금은 약 100만 명이 받고 있고 이 중 91%가 여성이어서 여성연금이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이들이 재혼하면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사별 후 재혼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물론 유족연금 소멸을 우려해서 재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족연금이 재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혼 후 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는 분할연금은 재혼해도 연금이 소멸되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소멸됐지만 2007년 법률이 개정되면서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이별하는 원인이 사망이냐 이혼이냐에 따라 연금의 행방이 달라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유족연금은 남은 자의 생계를 돕는 사회보장 성격이 강하고 분할연금은 연금 재산을 나누는 재산권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족연금 소멸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2018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는 것은 혼인과 비혼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사실상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해도 종전 기여분을 인정받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은 사별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연금 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을 없앨 경우 5년 동안 484억 원, 1년에 약 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재혼 시 유족연금 소멸권의 폐지에 대한 어르신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은 기초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분들께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인데요. 복수 국적자라고 해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실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을 모두 합쳐서 효율화하는 연금 구조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복수 국적자의 기초연금 지급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해외에 장기 거주로 인해 젊어서 국내에 세금을 낸 적이 거의 없는데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에서는 2011년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에겐 외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해 국내 거주를 허용하는 복수 국적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 국적자에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2023년 212억 원이었는데, 이는 2014년 기초연금이 처음으로 확대 시행되었던 9년 전 22억 8천만 원에 비해 9배 급증한 수치이고,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복수국적 노인 수도 2014년 1047명에서 2013년 5699명으로 5배 증가하였는데요. 2014년 현재 정부에서는 복수 국적자라고 해도 국내 체류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국 시 연속해서 60일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는 기초연금을 중단하고 91일 이상 경과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젊어서 국내에 세금 한 푼 안 낸 분들에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많은 어르신들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한 방송사의 복수 국적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문제점에 대한 보도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는데요. 복수 국적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사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복수 국적자가 국내에 소유한 재산은 기초연금 산정 시 조사할 수 있지만 복수 국적자의 해외 재산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복수 국적자는 해외에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국내에 재산만 없다면 얼마든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복수 국적자들이 기초연금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규제 없이 매달 기초연금을 지급해왔다는 것입니다. 2024년 전국 17개 시도의 복수 국적자 기초연금 수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경기도 1757명, 서울 1294명, 인천 421명 등으로 5,000명이 넘는 복수 국적자들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복수 국적자 관련법 조항이 마련된 2011년 이후 국적을 회복한 4명 중 1명꼴인 2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이처럼 정확한 재산을 파악할 수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매달 5,000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왔다면 연간 200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열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수 국적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국가 간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는데요. 복수 국적자의 재산을 정확히 조사할 수 없다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초연금 지급을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차별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를 알면서도 고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현재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을 위한 첫걸음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정부 여당과 소득 보장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연금개혁보다도 지금 당장 큰돈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피부에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생계급여 연계감액,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유족연금 문제와 복수국적자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이 임하길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